안녕하세요. 탱슈예요. 네, 오늘 할 이야기는요, 방사선사에 대한 얘기, 제가 몸담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잘 보이려고 머리도 깎고 발랐고요. 저기 장롱에 있던 책도 꺼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방사선사라는 걸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시작부터 앞으로의 저의 마음가짐까지 계획을 했어요. 일단은 대학 진학에 대한 이유, 방사선사를 하게 된 이유와 대학교 전 3년제 나왔거든요. 3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첫 번째 직장 준종합병원의 장단점과 지금 종합병원의 장단점, 그리고 당직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의 저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좀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준비 좀 했죠? 자, 처음으로는 방사선사의 제가 입학 동기입니다. 방사선과의 입학 동기. 처음에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고3 때 그 진학 문제로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다 보니까 경찰을 하려는 남학생들이 전국의 7, 80%가 된다네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나.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그렇게 굳이 막 사람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저 경찰 하고 싶은데 그건 경제율이 높다 그러고 제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실 뭐 저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의료계통이 괜찮다더라 앞으로. 그게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바로 알아봤죠. 의료계통이 뭐가 있을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게 의료원이라고 하는데 의료인이 되려면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만 맨날 하고 집에 가면 자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 그제서야 이제 진로를 하긴 늦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뭘 하고 싶은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수능 점수는 몇 점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의료기사라는 게 있어요. 의료인 말고. 그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과위생사 등등등등 있죠. 이거 의료 지원 파트예요. 의사들의 진료나 이런 의료 행위들을 도와주는 파트.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는 환자의 그런 영상 정보를 만들어서 의사가 진료를 보거나 수술하는 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료기사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물리치료사랑 방사선사를 좀 고민을 했는데 영상의학과가 이제 방사선사가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선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목포과학대에 진학을 하게 됐고 3년제입니다. 목포에 있고요.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을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딱 가서 뭐 과목이 20가지나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닐 때는 20가지가 돼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왜 많은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해부생리학. 거기서 1학년 1학기 때 시험 문제가 그냥 주관식인데 이래요. 뼈 206개를 쓰시오. 다르죠? 학교 다닐 때랑. 쓰래요. 그냥 외워서 아는 거 다 쓰래요. 근데 사실 이게 점수라기보다는 기본이긴 기본이에요. 그냥 알아야 되죠. 좀 신기했어요. 손목 8개인 거 아세요? 발목이 7개고? 그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많아요. 206개나 되는, 어디에 이렇게 206개나 있지?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뭐, 선후배 관계? 네, 선후배 관계를 좀 많이 배웠어요. 1학년 때. 네, 그렇게 해서 위계질서라든지, 뭐, 선배 말을 잘 듣자, 선배는 후배를 좀 잘 챙겨주자, 술을 잘 사주자, 뭐 이런 게 있죠. 2학년 때는 전공 과목, 2학년 때가 진짜 공부하는 해인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이나 뭐 부수적인 거, 뭐 그때 깊이 있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한 기억이랑 실습 갔던 기억, 겨울방학 때 국립암센터 실습 갔던 기억, 거기서 한 2달 해가지고 실습 점수 잘 받고 나왔죠. 네. 3학년 때는 국시 준비.
이제 시작입니다. 국시 준비인데 보통 1, 2학년 때 끝내놓고 3학년 때는 뭐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대학병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스펙을 더 쌓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마지막 이제 학년이구나 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100일 동안만 공부하면 된다 해서 펑자펑자 놀다가 100일 남겨놓고 공부하는 거 좀 늦습니다. 그거는 준비 다 해놓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합격한 사람들 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좀 생각하세요. 100일 남겨놓고 한다, 30일 남겨놓고 한다는 이미 뭐 자료를 이만큼 해놨다든지 선배들이 좀 족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준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준종합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막내만 했어요. 막내 3년에 마지막에 1년 정도 풀리는가 싶더니 이제 망해가지고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준종합병원은 직원이 5명이었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기숙사 제공하니까 그 시장님을 제외한 4명이 같이 살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끝나면 술도 자주 먹고 막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 달에 당직을 한 8, 9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5명이서 30일을 메꾸려면 응급실 대기잖아요. 그러면은 실장이면 안 들어가고 4명 자기가 한 4-5번 들어가고 그러면 3명이서 나머지 일을 나눠 가지려면 7, 8번 서야 되거든요. 당직비 5만 원이었고 그러면은 뭐 명절날은 못 쉰다고 봐야죠. 그것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병원 지금 종합병원에서 일하는데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 앞으로 30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대요. 우리 실장님이. 뭐 이 정도 규모는 거의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많은 게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부서에서 파트에서 엄청 빡세게 일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당직은 한 2번 정도. 당직비는 뭐 10만 원 정도?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전 병원에서 2번 일하는 거를 한 번이면 일하면 돈 벌죠. 근데 요즘에는 수당이 다 올라가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로컬이나 세미로컬이나 그 종합병원이나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개인주의가 좀 심합니다. 여기는 좀 바쁘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근무가 아까 말했지만 좀 사람 많아 보여도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러면은. 근데 그 와중에 꽃피어나는 직원들과의 우정, 사랑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우리가 진짜 하는 일. 우리는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수술방의 시암 그리고 블록방 그 통증치료 그리고 소아과 검진센터 그리고 쇠석까지 그리고 유방검사 초음파는 여자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유방검사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그건 좀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단면 촬영 그냥 지금부터 쉽게 말해드릴게요. 엑스레이는 탁 찍어요. 그러면 이 단면이 보여요. 단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 모양 그대로만 보여요. 근데 CT는 이렇게 사각 깎듯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3D로 막 어떤 모양을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CT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피폭 설명이 엑스레이보다는 좀 많지만 없어서는 안 될 요즘 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응급실로 머리 다쳐서 왔을 때 헤머러지라고 하죠. 뇌출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머리 아시죠? 혈액 공급 조금만 안 되면은 뇌 바로 죽어버리는 거 황금 타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기 가가지고 이게 해서 CT는 그렇고 MRI 같은 경우도 좌석으로 검사하는 거라서 방사선 피폭이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CT랑 또 다른 걸 보는 거라서 뭐 인대나 근육 파열 같은 거 좀 더 잘 볼 수 있고 중요한 거 임팍 뇌경색을 볼 때 MRI로 봐야 됩니다. CT로 보이지 않아서 MRI 꼭 필요합니다. 알고 계세요. 나머지 뭐 수술방, 시암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보는데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C암으로 수술을 보면서 엑스레이를. 그래서 C암을 보면서 하는 거고요. C암이라는 것은 C자로 형태로 생긴 팔이라는 뜻이죠. C암. 소아과는 애기들은 당연히 힘들고 울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아프면 더 안 듣죠. 무서워하고. 그리고 검질하고. 그리고 쇠석, ESWL, 그것도 우리가 지금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 응급실 당직은 복불복이죠. 응급실이라는 게 응급이잖아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응급실 운영 못 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게 되면 교통사고, TA라고 하죠. 교통사고 오면 엑스레이 한 20-30장 찍고요. CT도 찍은 데도 있고, 안 때도 있고, MRI도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고, 보험료타 하려고 오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드렁크, 술 취한 사람들. 가끔 옵니다. 옛날 병원에서는 진짜 하루에 2-3명씩 왔는데, 요즘엔 거의 걸러지나 봐요. 잘 안 오고요. 상해, 맞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 병원에서 진짜 많이 왔어요. 어디서 싸우다 맞아온, 학생들끼리 싸움, 술 먹고 싸움. 네, 그리고 배 아픈 사람 진짜 많이 오고요. 명절 때 특히 더 많이 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아픈데 참고 있다가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가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2013년부터 19년까지 7년 차예요, 벌써. 예전 병원 4년, 지금 이직하고 한 3년 다 돼가죠. 7년 차인데. 일단은 대우받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을 모르면은 일도 안 시켜줍니다. 일을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일 안 하면은 못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좀 모르는 거는 환자한테 죄송한 일이에요. 왜냐면 환자는 접근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맡길 곳을 돈 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막 잘 모르면은 이건 환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도 교육 담당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막 병원을 키우려시는 다들 선배들이 다 그런 선배들이라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예, 저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바뀌고 살도 많이 빠지고 지금 좋은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발전과 지역의 복지 그리고 지역 건강에 힘을 쓰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행복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이 유튜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너무 막 전문적으로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일반인이나 학생 여러분 정도의 댓글은 다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달아주시고, 다음 다뤄볼 주제는 그래서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게 우울증이 길어지면 심각해요.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울증 이겨낼 수 있고요. 시간이 약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다음에 만나요.